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45포인트 상승한 2945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3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9,1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8,800 매수, 기관이 거의 29 매수,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115 매도, 투신사 290 매수, 연기금 365 매수 이렇게 해줬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3.63%, 대한항공이죠. 건설주 3.72%, 종이목재 거의 4% 상승률, 그리고 보험주, 증권주가 2.5% 올랐고요. 유통업, 운수장비 올랐습니다. 오늘 비금속과 의류정물 빼놓고요. 전반적으로 수폭 또는 큰 폭 거의 4%가고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상승세 보여줬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400원 상승한 1.9% 상승했고요. 하이닉스가 꾸준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3% 상승해서 3,500원.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 반등도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내년도 반도체 시세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량 뺏기지 마세요. 네이버가 2% 상승한 8,500원이고요. 쭉 내려오겠습니다. 현대차 2% 4,500원, 기아차 400원 상승한 81,600원 보여줬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4% 이상 상승세 보여줬고요. 쭉 또 내려와서 HMM이 6% 1,550원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현대중공업 5% 상승률 보여줬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5% 상승세 보여줬고, 미래에셋증권 의미는 없겠으나 4.5%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현대건설이 4% 상승한 1,950원 오름세 보여줬고요. 삼성엔지니어링도 있고 현대중공업 지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쌍방울 9,600만 주, 얘가 오늘 거래량을 좀 보여줬군요. 정치 관련주인 것 같죠? 뭔지 제가 제목만 봤는데 좋은 종목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거 종목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오늘 2,300만 주 오름세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 일단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식품이 아직까지 살아있군요. 대표적인 작전주입니다. 얘도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종목들이 많군요. SK 하이닉스가 690만 주 괜찮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다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 장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증권주가 반짝반짝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하나투자증권이 5,360원까지 하락을 했군요. 이 정도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오늘은 빨간불이 많으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다 봤죠? 해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군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3.3원 하락한 1175원. 그냥 급락을 한 것 같아요. 글쎄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라고 봐야 되나요? 원달러 환율이 빠지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외국인 매수와 좀 반대로 원달러 환율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1196원까지 갔다가 1176원까지 나흘 만에 20원이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1190원은 살짝 돌파했으나 요 1200원은 심리적인 저항선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1160원서부터 요 119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집니다. 연말까지요.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봐야 되겠죠? 어저께 많이 빠졌습니다. 1.34% 어제 하락했어요.
출발은 좋았으나 출발은 플러스에 출발해가지고 한때 35,000까지 쭉 올라갔다가요. 막판에 쭉 밀리면서 끝나더라고요. 거의 그 막판에 쫙 밀렸어요. 네, 오전에 초반에는 좀 괜찮다가요. 마지막에 쭉 밀리더라고요. 모양 참 더러웠습니다. 얘도 연말장세에 올라간 것만큼 올라갈 때는 한 달여, 한 40일 올라갔다가요. 20일 만에 그냥 쭉 밀려버렸네요. 네, 거량은 좋았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글쎄, 크게 밀리길래 오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지기도 했었고요. 이것도 연기금이 또 얼마나 또 신나라 하고 팔까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웬일인가. 네. 근데 3,000포인트 이하에서 파는 사람들이 전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3,0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가 맞습니다. 물량 내놓지 마세요. 나스닥이요. 나스닥도 뭐 전일 밤에 쭉 오르면서 보이다가요. 마지막 막판에 밀리더라고요. 4시에 11시부터인가 4시까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판에 밀리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쭉 밀리더라고요. 사실 좀 섬찟했는데 우리 한국 시장 오늘 오르면서 보여줘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S&P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에서 안 깰 걸로 봤는데 얘도 치고 내려와 버렸네요. 뭐 미국 시장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뭐 탄탄하게 움직이니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하고 중국만, 중국은 뭐 약보합이고요. 일본이 0.65% 오늘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얘도 연말장사 올라간 거 그대로 다 밀렸죠? 지금 일본 경제가 좋지 않아요. 우리는 연기금이 매도하니까 못 올라갔으나 일본 자체는 지금 경제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상해인가요? 오늘 0.09 약보합세입니다. 얘는 뭐 세계 증시와 아무 관계없이 자기 나라만의 어떤 그 독고다이 장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독불장군. 독고다이가 일본 말이죠. 예전에 쓰던 말이라서 제가 자꾸 입에서 나오네. 아마도 그 증권 지금은 안 그러겠으나 예전에 아마 그 증권시장 우리 증권쟁이들끼리 쓰던 말 중에 일본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던 말이 매사끼, 매사끼.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매사끼가 뭐예요? 그랬더니 영어로 필링이야 그러더라고요. 감이야 감. 매사끼 오늘 좋아 나빠? 너 오늘 느낌이 어때? 컨디션 좋아 나빠? 막 그런 뜻 같기도 하고. 요즘은 안 쓰겠죠? 저도 뭐 선배들의 쓰던 말 같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뭐 연애 프로그램 보면 뭐 감 떨어졌니? 뭐 감이 좋니? 하는 거랑 같은 거죠. 필링이 좋아? 뭐 감이 좋아? 뭐 그런 거겠죠. 중국 상해는 뭐 자기만의 독불장군 주식시장입니다. 그래도 거래량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네요. 문제는 홍콩 항생 오늘은 또 크게 올랐는데요. 0.5%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직전 저점도 깼고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지난 2월부터 지금 12월까지니까 이게 몇 개월입니까? 거의 11개월, 10개월, 11개월에 계속 고점이 대부분 쭉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주봉 차트 보니까 뭐 20주 이동 평균선이 하락하고 있고 저항선 작용하면서 쭉 밀리는 모습이죠. 코로나 스타트했던 시점 거의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바닥인데요. 22,000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3,700까지 왔으니까 코로나 직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 홍콩이요. 아마 중국의 영향에 들어가면서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어찌하오리까. 대만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대만 각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증시 반등하듯이 대만 증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18,000 사상 최고치죠. 18,000 갔다가 연말장세 끝나고 조정받았는데요. 뭐 코로나 변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등하고 있네요. 모양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몸통의 길이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모양이 일단 좋아 보입니다.
당장 뭐 18,000원 상승 돌파한다기보다는 뭐 소폭 조정받으면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폭안에서 조정받고요. 12월 중반 이후부터 다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신고점 18,000원 돌파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게 이제 배당 투자 플러스 연초 장세까지 이어지겠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우리 한국 증시가 이러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죠. 지금 대만 증시는 미국 증시라든가 뭐 유럽 증시 같이 따라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독일 한번 볼게요. 영국은 없기 때문에 독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영국은 지금 낙폭이 크게 시작했었는데요. 지금 낙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40포인트. 장 초반에 낙폭이 글쎄요 한 100포인트 하락했다가요. 지금 마이너스 40까지 낙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출발은 좀 안 좋았는데요. 서서히 지금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독일도 장 초반에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지금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0.85%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침 장 출발은 1% 이상 크게 하락했었는데 출발에 비해서 지금 100포인트 이상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30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00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15,340까지 왔으니까요. 15,340이면 요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15,340 요 정도까지 쭉 빠졌다가요. 지금 이러면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아마도 플러스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메꿔야죠. 이건 빨리 메꾸는 게 좋습니다. 뭐 메꾸고 21선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12월 초 다음 주까지는 얘도 여기서 좀 머물지 않을까 싶어지고 있고, 또 얘도 12월 뭐 중반 이후부터 배당 투자 플러스 연초 장세에 어떤 새로운 신고점 내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남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올라서 다행이죠.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 분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썰렁했습니다. 끔찍했어요. 오늘 연기금은 진짜 장 초반부터 내가 가슴이 철렁철렁해서요. 아침 초반에 마이너스 한 400억 매도했습니다. 뭐 오늘도 어제 오름세 끝났는데 아침 초반부터 장 쭉 빼가지고 한번 또 시커멓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침 초반에 한 4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이 600억 이상 매수 보면서 쭉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도 마이너스 400억에서 한 700억까지 매수 오일을 보다가요. 막판에 또 한 350억 매도했어요. 그래서 750억 순매수해서 끝나기는 360억으로 플러스 360억 끝났죠. 그러니까 막판에 한 350억 정도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판에 좀 1000억을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기금이 초반에 400억 팔고 막판에 350억을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885억 꾸준히 장 초반부터 꾸준히 매수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3000포인트 이하에서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다 뺏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개인도 지금 어제 오늘 계속 팔고 있는데 왜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팔지 마시고 연말 배당 투자 플러스 연초까지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300 이하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글쎄 끝날 장 같으면 이건 뭐 이 개마고원이거든요. 이 쭉 빠지면 뭐 2,500, 600까지 빠졌다가 2,500, 600까지 빠졌다가 여기까지 빠졌다가 예를 들어서 2,600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3,000 제가 보기엔 한 2년간은 못 올라가죠. 그럼 내후년까지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개마권 이게 천장 뚜껑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심하게 우리 한국 증시가 세계 빅10 경제권이고 그런 한국 증시가 이제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3,000 쉽게 만회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3월 이후부터는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는 또 시장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뭐 봄철 장세긴 하나 3천 우에서 놀 것 같으니까요. 예. 너무 이렇게 비관적인, 누가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 바람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네, 3천 이하에서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 제가 여기서 매도는 권했어요. 여기서 이 당시 6월 달인가요? 이때 현대차 24만원, 24만 5천원 뭐 10%씩 분할 매도하십시오 라고 권했던 것 같아요. 오를 때마다 매도하십시오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팔자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3월 초부터 제가 시황하면서부터 이때 처음 매도 권했던 것 같고 이후로는 매도도 매수도 제가 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세요.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매수는 제가 지금까지 권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연초 장세 10월 달 초가 돼가지고 뭐 증권주 쪽 관심 가져보세요. 뭐 매수를 했어도 괜찮았겠으나 뭐 매수를 권했다고 봐야 되겠죠. 연말 장세 있지 않겠나 그러는데 연말 장세가 없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재미는 못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11월 달 접어들었죠. 증권주는 이제 한 주도 없어야 돼요. 증권주. 이때 연말 장세 기대했다고 혹시 증권주 샀다면 증권주는 지금 한 주도 없어야 됩니다. 11월 중반 이후부터는 증권주가 한 주도 없어야 돼요. 12월 달 됐는데 증권주 가지고 있다. 못 팔았어요. 2월 말까지 가야 되겠죠. 2월 말 3월 초까지. 3월 배당이니까요. 3월 초에 배당받고 파는 것도 괜찮고. 근데 지금 시세만큼 과연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팔지 마세요. 3천 이하에서. 제가 보기엔 그런 장 아닌 것 같고 글쎄 내일이 주말이니까 내일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융투자가 아마 펀드 자금이 좀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12월 월초 장세. 어제 팔고 오늘 팔고 자금 여력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세로 돌변했을 때 이제 금융투자가 좀 매수해 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개인도 많이 팔았으니까 좀 사지 않을까 싶어져요. 근데 지금 팔았던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득 보고 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지 마시고요. 네, 이 12월이니까요. 여름 장사 앞두고는 팔라만 하겠으나 손해보고라도 연말 배당 투자 남았고요. 연초가 있으니까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연기금이 기회만 되면 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시세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무서워서 뭐 주식 못 하겠습니까? 좀 더 추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좀 고비인가 되긴 되죠. 제가 이날은 11월 30일 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월초 상태는 괜찮으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달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70포인트 빠져가지고 좀 섬찟하긴 했었죠. 간만에 제가 은행주 증권주 보여준다는 거 깜빡깜빡 하거든요. 은행주 모양새입니다. 하루 이날 11월 마지막 날 크게 빠지고 지금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증권주 지금 살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살지 마시고요. 그냥 추이만 보겠다는 겁니다. 연말 장세 쭉 기대를 했었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었어야 되네요. 이때부터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연말 장세에 와서 맞춰버린 것 같습니다. 이때가 11월 16일이죠. 시기적으로 딱 연말 장세 끝나는 시기예요. 꽃도 피지 못하고 쭉 무너졌습니다. 올라갔으면 직전 고점 가까이 올라갔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10% 이상의 수익률이 날 텐데 이게 2000포인트니까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2350이니까 한 15포인트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쉬울 뿐입니다. 여러분께 말했던 연말장세 없는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이때가 연말장세 끝났고요. 지금 증권주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연기금에 의해서 연말장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올해 봤으니까요. 추석 끝나고 나서 10월 초에는 증권주 한번 매수해보면 10% 이상 수익률 나오는구나. 은행 갖다 맡기면 요즘에 2%도 안 나오는데 세금 떼고 나면 그것도 안 나오는데 10월 초 돼가지고 증권주 사놓으면
한 10% 정도 수익률 나오는구나.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하시고 내년, 내후년에 뭐 사용하면 됩니다. 10번 중에 뭐 10년 중에 10번 중에 아마 7번 정도는 연말정산 나오니까요. 그러면 뭐 안 나오는 날도 올해처럼 안 나오는 해도 있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공식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계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도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초 장세 있고, 봄철 장세 있고, 여름 장세 있고, 그리고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연말 장세 있고, 배당 장세 있고, 네, 쭉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와 관계없이 그런 흐름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듯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주가지수 3000포인트에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3000에서 팔면 안 되죠. 여기서 팔았었어야죠. 지금 팔면 안 됩니다. 네. 좀 길게 보세요.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누차 강조하지만 또 어제 안 들어왔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0개 있죠? 여기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사면 네, 중장기 투자가 되는 종목들이니까요. 이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시면 크게 손해 안 날 겁니다. 네. 괜히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개별 종목 작전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진짜 그 위험한 겁니다. 작전주 했는데 해가지고 내가 한번 재미를 봤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작전주 해가지고 이방저방 기웃기웃하면서 개별 종목 작전주 한번 건드려 봤는데 재미를 봤어요. 그게 이제 쥐약이 되는 거죠. 쥐약. 한번 재미 보면 거기에 또 그 쾌감을 또 벗어나지 못해요. 2번 했는데 또 성공했고 3번 했는데 또 성공했어요. 4번 해서 또 성공했어요. 다람쥐도 아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 있겠죠? 5번째 했는데 이번에 실패했어요. 그럼 4번 성공했고 1번 실패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쪽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나요? 네.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야 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4번 성공해서 1번 실패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쪽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고스톱 치면 다 아시잖아요. 네, 기본 3점 4번 먹다가 상대방한테 피박에 광박에 띠박에 한번 당하고 나면 투고 쓰리고 당하고 나면 그동안 4번 번 거 한 방에 싹 날아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안 했으면 결국 이제 돈으로 비싼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인가요? 어저께 현대 엘리베이터 보면서 끝냈기 때문에 오늘 또 현대 엘리베이터가 눈에 딱 들어오는군요. 오늘 좀 올랐나요? 이거 큰일이네요. 네, 저 문재인 정부 이제 마지막 몇 개를 안 남았는데 좀 남북 관련 종전협정 이거라도 좀 하고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남북 관련 종전협정 지금 물밑 작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이제 한 달 남았죠? 연말에 뭔가 좀 반짝 한번 재료를 한번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식시장에 좀 활력을 한번 불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전협정, 뭐 남북 평화협정, 뭐 정상회담 춥지만 임진각에서 한 번 더 만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가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남북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망 매물이 48,000원부터 쭉 빠졌는데요. 38,900원, 39,000원, 그래서 5,000원 빠졌죠? 5,000원이 뭡니까? 거의 만원 빠져버렸군요. 20%가 단숨에 빠져버렸습니다. 올라가야죠. 이렇게 빠지면 또 낙폭이 크면 바닥은 확실하게 보인 것 같은데요. 이거 봐서는 다음 주에 장대 양손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내일 조금 올라주고 장대 양선이 쭉 나왔으면 참 좋겠는 모양새 같습니다. 장대 양선 나오려면 다음 주에 뭔가 재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재료를 또 예측을 많이 해요. 이거 봐서는 뭐 더 빠지면 망하는 거고, 더 빠지지 않을 거라면 뭔가 장대 양선, 다음 주에는 긴 양선 한번, 네, 재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네. 현대차인가요? 오늘은 올랐으니까. 아이고, 오르긴 올랐는데 2.2% 오르긴 올랐는데 이걸 올랐다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하면 21만원. 네, 여기 20일 이동평균선. 이거는 치고 올라가줘야죠. 오늘 20만 5,500원이니까요. 21만원, 한 5천원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4,500원 올랐거든요. 내일 더 올라가줘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좀 오름세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주가 좀 고민일 것 같고요. 다다음 주에는 뭐 큰 걱정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뭐 큰 특징은 아닌데 이게 좀 산바닥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요 21만원은 네, 위에서 올라가야 될 걸로 같습니다. 얘도 좀 뭔가 올라가려고 좀 뭔가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3월부터 데드크로스 걸리고 11월 돼가지고 골든크로스 걸려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연말장사 나타나지 않았으니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12월 달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 투자도 있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달 연봉이죠? 월봉이죠? 최소한 뭐 22만 5천 원까지는 좀 더 22만 5천 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정도 긴 장대 양선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현대차 정도면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배당 투자. 대표적인 배당 투자 종목이에요. SK 하이닉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똘똘하게 움직이고 있죠. 12만 원이면 지금 이 정도 가격이죠. 이 정도 가격. 물량대 진입을 했어요. 아마 내일부터는 물량을 좀 많이, 요 물량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올라왔는데요. 이제 물량대 진입을 했어요. 구름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물량 받으면서 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큰 기대, 13만원 이상 당장 올라가지 않겠니라는 어떤 그 큰 기대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괜찮죠? 뭐 역시곡선이 터닝했을 걸로, 네, 역시곡선 터닝했죠. 이때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겠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아 보입니다. 네. 물량대 진입. 12만원까지 왔는데요. 요 이제 물량대 해치고 나갈 게 이제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서둘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최소한 12월 배당 투자 플러스 내년도 연초 장세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게 좋네요. SK 하이닉스도 이런 날이 결국은 오긴 오는군요. 낙폭 바다에 따른 자율반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하락폭의 중간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때 매수하신 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LG전자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현대차나 LG전자나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물에 빠진 놈 건져놨는데 지가 알아서 또 빠져버렸죠. 빨리 12만 5천원은 21선 위에는 일단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빠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냥 늪지대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지금 오늘 1.67 올라갔으나 이거 올라간 거라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제자리 걸음? 네. 물장구 치고 있어요. 계속. 빨리 12만 5천원, 13만원대까지는 고개를 내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걱정이 되긴 하나
얘도 대표적인 또 배당 투자 종목이고요. 업종 대표주니까요. 뭐 배당 투자 연초 장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입니다.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84,000원, 85,000원 가면 물량 좀 받겠죠. 근데 이틀간 고개를 드니까 모양은 좀 좋아 보이네요. 삼성전자, 네,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보면 게 N자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패턴 분석에서는 N자형이라는 패턴은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되돌림 주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돌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올라가면 78,000원 또는 8,000원에서 물량 저항 예상되겠죠. 이 정도. 네. 이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도 뭐 친구가 또 삼성전자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냥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 살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내가 살 때는 부동산을 사는 마음으로 은행에 저축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 그러면 갖고 계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삼성전자 곧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SK 하이닉스 살아나고 있고 뭐 반도체 경기 내년에 좋아질 것 같고 대한민국이 있는 한 삼성전자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있는 한 대한민국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재용이 때문에 삼성전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나가면 삼성전자 간판 보면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 가더니 전부 다 뭐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이 다 저기 미국 거더라고요. 노트북도 다 미국 거, 스마트폰도 미국 거, 메이드 인 USA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야, 니들 왜 삼성 거 안 써? 걔들 노트북도 다 이제 메이드 인 USA라서 우린 삼성 거 쓰고 있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그 미국제가 한 7, 80%가량이 미국제 쓰고 있다고 그러고 우린 7, 80, 한 70%가 우리는 다 삼성 거 써 노트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미국계 5%도 안 돼. 그럼 7, 80% 삼성 거 쓰고 5%안 되는 미국 거 쓰면 나머지는 뭐야? 물어봐요. 그럼 LG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중국 애들요 깜짝 놀랍니다. 왜? 한국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요. 그럴 때 한번 뿌듯함을 느끼는데 삼성전자 좋아지겠죠? 근데 지난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잔뜩 가지고 있어요. 2008년도부터 9년도, 10년도, 11, 12, 13, 14 MB정부로부터 해가지고 MB정부 때 쭉 사들였던 삼성전자 무지막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주가와 치려고 삼성전자 무지하게 샀거든요. 언제든지 하염없이 팔아도 지금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동향을 좀 보시고요. 올라가겠죠. 네, 부동산 샀다 생각하시고 일단 8만원까지 간 다음에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이날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9만원, 8만원과 9만원 사이에서 많이 매수하지 않았나요? 이 사이에서? 그러겠죠? 이때 사신 분들은 주식하지 마시고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만원, 9만원 이 사이에서 한번 많이 샀을 테니까요. 8만원대 진입하면 그때부터 물량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8만원까지는 뭐 올해 안에 갖다 놓겠죠. 배당 투자 또 들어가겠죠. 지금 외국인이 신난 것 같아요. 지금 물량 거래량 보니까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기관까지 물건을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누가 그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겁을 줬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오늘 지금 계속 팔아제끼는 금융투자가 다음 주에는 좀 받치지 않겠나 싶어요. 금융투자에 있는 펀드 매니저 주식 못해요. 걔네들도. 금융투자가 왜 저래? 걔네들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못하기 때문에. 연기금은 그냥 주식 빼려고 주가지수 빼려고 걔는 하는 거고 기계적으로. 금융투자 펀드 매니저는
실력이 딸려서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에 펀드 매니저 실력은 내가 모르겠어요. 예전엔 뭐 제가 펀드 매니저 양성 과정에서 열심히 가르치긴 했으나 애들 공부를 안 하죠. 대접받아야죠. 거기까지. 아니 뭐 저기 뭐 네, 뭐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 달고 공부하나요? 뭐 기자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자 되면 공부하나요? 마찬가지죠. 펀드 매니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증권사 뭐 들어가가지고 펀드 매니저 되면 공부하나요?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남들 사는 거 같이 따라 사면 돼요. 남들 망하면 같이 망하면 되고, 남들 사는데 내가 팔고, 남들 파는데 내가 사고, 남들 사는데 내가 팔고, 남들 팔 때 내가 사고, 그러면 바보 될 수 있어요. 영웅이 되든가 바보가 되든가 하는데, 바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 펀드 매니저 움직이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중간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덜 혼나요.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이 주로 시황은 50대 분들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이고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펀드 매니저도 공부 안 하고 중간만 하겠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 2.28 17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또 4단계 뭔가 좀 거리 제한 또 뭔가 좀 한다고 하죠. 오늘 5,000명이 넘었죠. 코로나가. 아모레 퍼시픽만 보면 자꾸 코로나를 서울이 2,200명, 전국적으로 5,200명, 오늘도 거의 한 45%가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는 1,400명대인데 서울은 2,200명대예요. 네, 서울이 전국적으로 한 45%가 서울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의 완장찬, 네, 빼꾸도 생태탕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능력 없으면. 이 시간에도 아마 저기 빼꾸도 신고 생태탕 먹으면서 땅 보러 다니지 않을까. 뭐 재건축, 또 뭐 재건축 있고 재개발인가요? 거기만 관심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좀 완장 찼으면 세금 축내지 말고 좀 서울시 시민 네, 건강에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역이나 하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반포에 있는 둥둥섬 지실적이죠. 그냥 서울 아무리 퍼시픽이 올라가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뭔가 좀 풀리나 했었는데 지금 5,000명까지 왔으니 네. 서울 그 생태탕이 완장 차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500명이었거든요. 완장 찬 이후로 1,500명에서 5,000명까지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딱 보시면 알아요. 완장 차기 전과 완장 차기 후. 세트죠 뭐 세트. 무지, 무식, 무능, 무뇌, 무당, 플러스 생태탕, 도리도리 다 세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황도 이렇게 했더니 그 구독자가 시황 듣다가 한 분이 빠져나가셨더라고요. 가실 분은 가시고요. 저는 LG화학입니다. 아이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LG화학이면 역시 또 좀 더 참아보고요. 배당 투자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크게 밀리진 않겠죠. 80만원대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한 단계 더 내려와가지고 70만원까지 와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 또 외부적인 악재가 좀 있었고요. 올라가겠죠. 70만원 깨지 않고. 얘도 다음 주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음 주에 좀 재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대 엘리베이터 좀 다음 주에 좀 강하게 반등했으면 좋겠고,
긴 장대 양손 나왔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좀 재료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이 좀 힘이 없어요. 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자체적으로만 돌아가니까 힘이 없습니다. 뭔가 좀 재료가 좀 나와줘야 돼요. 좀 시장에 획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냥 놔두면 연기금 횡포를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좀 재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자율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85만원까지 뭔가 좀 재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중반 이후부터 배당 투자 때는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문제죠. 아직까지 다음 주는 배당 투자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당 투자가 한 열흘 정도, 영업일수 열흘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중반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간에 이제 뭐 휴일 빼고, 뭐 토요일 빼고, 주말 빼고, 크리스마스 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쭉 보고 아모레퍼시픽 받고 대한항공 오늘 올랐죠? 아이고 이거 29,000원까지는 올라가겠는데 여기서 1차 하면 얻어맞을 것 같고 그 다음 올라가면 33,000원에서도 얻어맞겠고 하겠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빨리 29,000원 21선은 빨리 올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좋아요. 네. 29,000원 네. 빨리 회복됐을 바랍니다. 실적 괜찮을 거예요. 얘도 배당 투자는 아마 12월 말 이후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카카오 봐야겠죠? 오늘 보니까 카카오도 조회가 많더라고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많고 카카오도 조회가 꽤 많은 종목 같아요. 많이 물려있다는 얘기죠. 이 종목도. 14만원 뭐 한 번에 찍지 않을까 싶어져요. 얘는 이걸 지금 자기는 자율반동 다 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13만원을 맥시멈 바라볼 수 있는 게 14만원이겠죠. 이거 돌파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개마고원이잖아요. 종합주가에서도 크게 보면 이게 이제 개마고원인데 한번 크게 내려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종합주가에서 3,000포인트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지 오래 머물면 3,000포인트가 저항선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에서도 빨리 회복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만원이 뭐 바라볼 수 있는 목표치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얘는 여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네이버도 한번 보고 현대건설이 아까 건설주가 오늘 좋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안 본 것 같았나요? 4.3% 올랐는데 전부 다 그래요. 지금 내일까지는 21선 언저리까지 내일 갈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밀리면 이제 되돌림이고요. 되돌림 주고 다시 밀리는 거고 이걸 치고 올라가 주면 시장이 또 살아나는 거고 종합주가에서 21선 아마 3,000포인트 요 정도가 아마 저항선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거만 돌파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문제는 다음 주 때문에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 재료가 없으면 연기금의 횡포가 또 나타날 것 같고 외국인이 언제까지 지금 외국인 매수한다는 얘기는 외국인들한테 3,000포인트 이하에서 물건 다 뺏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절대로 우군이 아니거든요. 적군이에요. 물량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42만원 한 번 또 오겠죠? 오면 또 팔아야죠. 42만원. 카카오 14만원에 팔아야 되듯이 그럴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뭐 봐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KT 남들 올라갈 때 밀리고 있죠. 안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때는 한번 팔고 기다려보면 괜찮았는데 이탈을 해버렸네요. 못 팔았다면 연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U+ 지금 통신주가 남들 빠질 때 안 빠졌다가 지금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낙폭이 더 큰 것 같아요. 탄력이 없었는데 내년 뭐 1월 중반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배당 플러스 연초 장세까지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45분 됐거든요. 뭐 현대 미포조선 하나 더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 뭉쳐있네요. 네, 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뭐 21선 전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니까요. 계속 미포조선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요 목요일 장세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주인데요. 어쨌건 그래도 오늘은 편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 미국 증시가 썩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름세 좀 보일 것 같으니까요.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시황하는 사이에 독일이 좀 더 밀린 것 같고 영국은 좀 돌아섰고 독일은 좀 밀린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증시가 이 시간 현재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 약하네요. 아시아 증시는 좋았는데 유럽 증시가 출발 자체는 지금 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네요. 미국은 좀 좋아지겠죠. 내일 뵙겠습니다.